삼성전자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큰 기대들을 지금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주가 자체는 굉장히 아직도 좀 답답하지만 밑으로 크게 열리는 것보다는 저는 어쨌든 뭔가 위가 열리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악재는 뭐 거의 별로 없다. 뭐 저는 없다. 왜냐하면 뭐 이미 최하까지 한번 봤기 때문에. 그래서 6만 원까지 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7만 원, 8만 원 가려면 삼성전자 자체적인 뭔가 호재가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뭐 엔비디아 공급하는 그걸로 확정이 되면 저는 이제 7만 원까지는 좀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 LS증권의 연수관 이사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럼 결국에 주가 특히 이제 지수가 올라가려면은 뭐 가장 시총 큰 회사들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결국에는 좀 삼성전자도 거의 6만 원 이제 거의 뭐 터치할 것 같던 걸로 알고 거의 있는데 왔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5만 원대, 뭐 4만 원대도 한번 갔다 왔던 삼성전자 요즘에 뭐 다들 좀 기대감이 없으셨는데 결국 주가는 또 막 올라갔어요. 이거는 네. 회사라기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지금 어떤 전반적인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그죠.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딱히 뭔가 호재 나온 건 사실 없어요. 네. 딱히 없고 엔비디아의 그 AI 칩이죠. HBM. 요거를 작년부터 계속 공급한다 그랬는데 아직도 못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공급만 되면 삼성전자 자체적으로 오를 수 있는데 아직은 그 뉴스가 없어서 지금 이번에 오르는 건 결국 외국인의 수급이죠. 네. 뭐 달러 약세라든가 또 상법 개정 기대가. 그러니까 이게 상법 개정했을 때 또 가장 솔선수범 해야 될 기업 중에 하나가 삼성이잖아요. 우리는 제일 크니까. 네. 그러니까 야, 여기가 당연히 더 먼저 솔선수범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삼성이 이제 삼성 자체가 좋아서 오르기보다는 그런 대표성을 가지고 네. 일단 오르고 있다. 그래서 6만 원까지 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7만 원, 8만 원 가려면 네. 아무리 이게 이런 이슈가 있더라도 삼성전자 자체적인 뭔가 호재가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하이닉스가 훨씬 강해요. 네. 하이닉스 엔비디아 공급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남은 고민은 여름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저도 이게 빨리 좀 됐으면 좋겠는데 참 이게 그 소식이 안 들리더라고요. 네. 젠순왕 CEO가 전혀 지금 승인을 안 해주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게 6월이든 7월 중에 결론이 나면 뭐 엔비디아 공급하는 그걸로 확정이 되면 저는 이제 7만 원까지는 좀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안 되면 6만 원은 넘더라도 7만 원 넘는 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상법 개정하고 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회사는 아니라고 봐야 될까? 삼성전자. 아니 삼성전자 자체도 상법 개정과 연관이 있죠. 아니 우리나라 기업 중에 연관이 없는 기업은 없어요. 상법 개정은 네. 이제 우리나라의 비상장 기업까지 다 포함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사가 회사와 뭐 그게 비상장 주주라도 똑같습니다. 모든 기업이 다 적용이 돼요. 네. 이게 상법 자체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또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큰 기업이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더 막대한 영향을 좀 줄 수밖에 없고. 근데 삼성전자가 어쨌든 지금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원래 상법 개정 전부터도 했기 때문에 뭐 상법 개정을 한다고 뭐 더 한다 뭐 이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삼성전자가 이제는 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업의 대표성이 있으니까 그룹이죠. 삼성그룹 전체가 더 많은 또 소액주주 가치를 올리는데 신경 쓰지 않을까. 네. 저는 또 이재용 회장도 그런 걸 분명히 잘 아는 CEO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한테는 더 영향을 저는 줄 수 있다. 다만 그 삼성전자 지금 워낙 지금 펀더멘탈 자체가 좀 안 좋은 상황이라 저는 주주 환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삼성전자의 경쟁력, 반도체 이거를 좀 회복하는 게 더 급선무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아니 있습니다. 왜냐면 또 상법 개정이 안 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는 뭐 국민이나 뭐 정치권 눈치도 안 볼 수 네, 없었으니까 맞아요. 이미 좀 하고 있었던 것도 이미 있었으니 하고 있었어요. 좀 맞아요. 상대적으로는 좀 여기서 혜택이라 할까요? 개인 그 소액주주들한테 혜택은 조금 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원래부터 지주사나 했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래서 상법 개정이 수혜주로 보지는 않아요. 예. 네. 그러면은 뭐 하이닉스나 뭐 이런 게 차라리 더 지금은 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근데 하이닉스는 그래서 뭐 워낙 지금 엔비디아의 그 AI 칩도 공급 잘하고 있고 네. 실적도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 이겨버렸잖아요. 반도체에서 이제 이 메모리 반도체 세계 1등이 돼버렸어요. 이미 네. 점유율 면에서도 이번에 역전을 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지금
펀더멘털 상으로는 또 매력은 있지만 근데 다만 그만큼 또 주가 올라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미 올라간 하이닉스를 뒤늦게 쫓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사실 삼성전자 기대감이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가 더 올라갈 지금 이게 이 룸이 더 많지 않나. 왜냐하면 엔비디아 공급만 하면 지금 아무도 기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공급되면 위가 열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가 지금은 개인적으로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환율이 내려가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약달러를 뭐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도 네. 그러면은 결국에 이머징 마켓이든 어디든 뭐 돈이 또 막 갈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 빠져가지고. 네. 그러면 그런 자금이 유입되는 것 때문에 삼성전자로도 돈이 많이 갈 텐데 그냥 뭐 시황 말고 그냥 그렇게 자금 유입 개념으로 접근하면은 삼성전자의 포지션에서는 뭐 나쁘지는 않은 거 아닌가요? 이미 그게 좀 시작됐어요. 벌써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삼성전자 좀 사기 시작했고, 그다음 말씀 잘해주신 게 삼성전자는 이제 우리나라 주식을 만약에 외국인이 그러니까 신흥국 중에 우리나라 일부니까 네. 만약에 자산 배분을 해야 되면 뭐 삼성이든 하이닉스든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야 한국에 한번 자산 배분 해볼까? 그럼 한국의 대표 기업들 딱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네. 이제 그냥 넣어버리거든요. 그냥 다 넣겠죠. 네, 뭐. 그냥 네. 이제 뭐 흔히 패시브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그래서 뭐 중국의 몇 프로, 한국의 몇 프로, 야 미국에서 1% 팔아서 야 아시아에 좀 뿌리자. 그러면 한국은 0. 몇 프로 정도 될 거니까. 그럼 그 정도 자금은 무조건 제일 1순위 삼성이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오를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좀 그 가능성이 되게 높다. 특히 네. 이게 약달러 현상이 이어지고 또 지금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지금 공통점이 뭐냐면 두 나라 다 정부가 돈을 풀 거예요. 네. 중국은 이미 풀고 있죠. 우리나라도 이번에 추경하잖아요. 그래서 돈 풀고 이렇게 성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면 한국 증시 매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외국인들이 일단 1순위 삼성전자, 2순위 하이닉스 이런 네. 순위를 사겠죠. 그러니까 그 수혜는 더 받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수급만으로도 뭐 긍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는 안 좋아져도 예를 들어 국장이 좋아진다라는 얘기만 나와도 사실 꽤 많은 국민들이 네, 그렇죠. 우선 삼성전자 사고 시작하시잖아요. 네. 그냥 뭐 500만 원 우선 사고 시작한 이런 것 때문에라도 근데 그러기엔 너무 시총이 큰가요? 시중이 큰데 네. 모르겠어요. 이제 예전과는 다르게 워낙 네. 또 요즘에 이제 아, 개인 투자 공부도 많이 하시니까 하셔서. 옛날처럼 막 삼성전자 사시기보다는 다양한 기업들 투자하시는데 네. 근데 어쨌든 이번 상승장은 아직은 개인 투자는 안 들어왔어요. 개인 아직 안 투자분들이 들어왔어요. 지금 최근에 일주일 동안 지수가 폭등을 했는데 네. 최근 일주일 동안 개인 투자분들은 3조 이상 팔았고요. 외국인이 3조를 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 개인이 먼저 그러니까 외국인이 먼저 들어왔고 개인 투자분들은 이거 3천 근처 오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어쨌든 많이 올랐을 때 팔으면 성과 되게 좋았거든요. 네. 한국은 아시잖아요. 이게 추세가 없고요. 항상 늘 박스니까. 박스니까 밑에서 안 좋을 때 외국인 물량 받아서 좀 급등하면 팔고 네. 이게 잘 맞았어요. 되게 네. 지난 4년간을.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팔아버리시더라고요. 아, 근데 이게 적게 파는 게 아니라 막 3조를 파는 거예요. 네. 일주일 만에 엄청나게 파신 거죠.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은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제가 느낀 그거예요. 수급만 봤을 때는 이 국장에 대해서 여전히 좀 의심은 하고 계세요. 저러다 많은 거 아니야 또? 믿어도 돼? 진짜 이번에 3천 가나? 좀 네. 지켜보자. 그러면 이번에 나갔다가 3천 돌파하고 막 그 개정되고 막 이런 얘기들 막 나오면 그때 다시 또 들어올 수도 가능성도 있어요. 있겠네요. 예. 사실 그동안 뭐 이게 국장에 대해서 막 신뢰랄까 이런 게 뭐 그죠, 많이 그죠. 떨어진 네. 상태다 보니 이제 조금 회복하면 나간다 이런 네.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면 결국에 주가가 지금 뭐 6만 원 돌파 정도는 얘기는 하셨는데 뭐 7만 원 만약 간다고 해도 거의 뭐 20% 가까운 상승이 더 추가적으로 그렇죠, 되려면 뭐 그냥 단순히 뭐 돈이 들어온다 정도로는 안 될 거고 그 계기는 아마 뭐 HBM 정도. 엔비디아 좀 공급은 좀 필요하다. 그게 빨라지면은 빨리 가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직 삼성전자가 많이 못 올랐잖아요. 사실 네. 다른 기업에 비하면. 그렇죠. 근데 벌써 지수가 2,800원 넘겼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전자한테 정말 호재성 뉴스들이 한두 개 나오면 네. 삼성전자가 달려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지수는 그냥 더 뚫어버리는 거죠. 네.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지수 상승도 훨씬 빨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 속도는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삼성전자는 싸고 또 상법 개정에 분명히 뭐 이게 뭐 당연히 어느 정도 수혜를 또 받을 수도 있는 기업이고 우리나라 뭐 전체적으로 다 수혜를 받는 거니까 네. 그런 부분에다가 결국엔 또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부분들 여기에 이제 엔비디아 승인 네. 요거까지 마침표를 찍어주면
훨씬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겠냐. 예, 근데 그 속도는 어쨌든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결국 젠슨왕 사인을 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디램이나 뭐 파운드리나 뭐 그냥 기존에 원래 하던 사업들은 그래 뭐 가전이나 예. 이런 것들은 그래도 좀 실적이 괜찮나요? 실적이요. 이게 지금은 AI 시대예요. 네. 그러니까 이쪽은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지금 왜냐하면 가전 같은 거 관세 부담 네.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AI, HBM 같은 거 AI 반도체니까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삼성은 그쪽 비중이 작잖아요. 엔비디아 공부를 못하니까. 근데 이 반도체가 들어가는 게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고 PC에 들어가고 가전제품 막 많이 들어가죠. 근데 이쪽 네. 수요가 별로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성의 주력은 이런 쪽인데 이쪽 수요가 좀 부진하다 보니까 하이닉스에 비해서 완전히 밀렸거든요. 근데 네. 이쪽만 살아나면 AI 굳이 안 해도 주가가 훨씬 많이 오를 텐데 아직은 그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가니까 이쪽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지금 아직 확신을 못하는 것 같아요. 핸드폰 쪽도 조금 뭐 중국 쪽에도 막 밀린다고 하고 막 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들리다 보니까 그러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싸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그냥 제값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뭐 있잖아요. 그런 뭔가 분들도 뭐 미래가 계세요. 잘 안 네. 보인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되게 부진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AI 빼고는 뭐 PC에 들어가는 거 중국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거 이것도 뭐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 네. 트럼프도 관세 피해 주죠. 예, 관세 부분도 좀 있는 데다가 하이닉스에 밀리는 것도 명확히 보이고 그 삼성전자 매력이 없는 거죠. 또 파운드리 쪽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그때 5만 원 초반까지 빠졌던 건데 다만 이런 거죠. 주가는요. 악재가 계속 노출되면 노출돼서 그걸 반영을 해서 어느 시점에서는 새로운 악재가 안 나오면요. 이거 다 아는 악재잖아요. 네. 삼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게 지금 이미 선반영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 때문에 빠지진 않아요. 주가 그냥 이게 눌려 있는 거죠. 네. 눌려 있는 것뿐이고 여기서 뭐 우리가 모르는 뭔가 새로운 악재가 나오면 밑이 뚫리는 건데 그런 게 나올 만한 건 아니거든요. 아, 지금 남아 있는 악재는 뭐 별로 거의 없다. 뭐 저는 없다. 왜냐하면 뭐 이미 최악까지 한번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관점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뭔가 호재가 나오면 위가 열리는 건데 그게 안 나와요 사실 아직까지는. 네. 근데 그거는 결국 아까 엔비디아랑 파운드리에서 좀 대형 고객사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애플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 TSMC가 물량을 대부분 가져가잖아요. 삼성한테 주질 않고 미국 고객사들이. 근데 그 고객사 중에 일부가 네. 뭐 그게 퀄컴이 됐건 일부 고객사가 삼성의 파운드리에 수주를 조금이라도 준다면 그건 우리가 전혀 기대 안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뭔가 나오면 위가 열릴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큰 기대들을 지금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주가 자체는 굉장히 아직도 좀 답답하지만 밑으로 크게 열리는 것보다는 저는 어쨌든 뭔가 좋은 이벤트라도 하나씩 생긴다면 위가 열리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지금 뭐 국장에 오랜만에 또 이제 바람이 막 불고 네. 있는데 그럼 이런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를 또 관심을 갖는다면 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삼성전자긴 하지만 네. 그냥 개인 어떤 뭐 그냥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삼성전자보다는 지금 우선 다른 것들을 먼저 보는 게 맞을까요? 국장 안에서는? 삼성전자도 일수- 괜찮아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왜냐하면 지금 장세 유동성 장세다 보니까 네. 이게 돈이 좀 풀리잖아요. 네. 풀리면 이 장세는 어떤 장세냐면 핸드폰 바꾸고 뭐 이런 것도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약간 그 시장이 돈이 적을 땐요. 네. 진짜 괜찮은 것만 찍어서 가요. 아. 거기로 몰려요. 맞아요. 진짜 다른 게 되는 빠지고 일로 거만. 간다면서요. 근데 지금은 그 장이 아니에요. 그냥 돈이 좀 다 들어올 거다. 돈이 풀린 장이니까 네. 이 장의 특징은 안 오른 걸 찾아다닙니다. 투자들이 안 오른 거 뭐 있지? 싸니까 사러 가는군요. 다 찾아다녀요. 네. 그러니까 결국 한 번씩 다급등하거든요. 그런 게 뭘까 찾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보는 거 중에 제가 좀 찾아봤더니 안 갔던 거 중에 이제 저희가 촬영하는 날 드디어 네. 자동차도 갔어요. 자동차도. 정말 안 갔어요. 자동차 아시겠지만 관세 최대 피해 주잖아요. 네. 트럼프 관세 25% 때렸잖아요. 근데 저는 여전히 자동차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오늘 올랐어도 주가가 그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엄청 빠져버렸거든요. 네. 배당도 많이 주고. 그래서 여전히 자동차 매력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가 항공주. 정말 많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항공주가 지금 뭐 실적도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데 그동안 고환율에다가 고유가 있다 보니까 주가 눌렸는데 지금 반대죠. 환율 떨어졌죠. 유가 떨어졌죠. 네.
그리고 여전히 해외여행 수요는 꾸준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항공주도 좀 괜찮아. 그러니까 안 갔다는 측면에서 한번 보시면 네. 되겠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리츠 뭐 저보다 다 더 잘 아시겠지만 리츠도 그동안 이제 막 금리도 이제 좀 높고, 좋아질 수 예. 있죠 이제. 근데 주가들이 안 갔어요 사실은. 그동안 이제 유증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우리나라 리츠는 사실 아파트보다는 그쪽이잖아요. 뭐 물류, 네. 오피스, 그 다음에 호텔, 뭐 롯데쇼핑 뭐 이런 리츠도 있고 하니까 네. 그런 걸 담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재명 정부의 핵심이 내수경기 부양이거든요. 내수경기를 이렇게 쫙 부양을 시키면 이런 리츠들의 자산 가치도 좀 저는 예를 들면 오피스 공실률도 조금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금리도 높고. 뭐 내려간다고 하니.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리츠주는 전혀 오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못 갔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섹터들을 한번 저는 전혀 지금 부담이 없는 상태니까. 그리고 자동차랑 리츠의 공통점이 또 배당도 많이 줍니다. 네. 원래 이제 배당 고배당주로 좀 유명하니까 그래서 이런 쪽도 그러니까 지금 너무 올라간 걸 들여다보시기보다는 지금 내가 좀 투자를 한다면 못 오른 거 중에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다. 배당 많이 주고 이제 금리 내려가고 그러면은 또 상대적 매력이 또 보이니까 맞아요. 그러면은 뭐 사실 조금만 올라도 워낙 낮은 상태니까 맞습니다. 또 괜찮은 투자가 될 수도 있겠네요.